나이키 코리아, 한국 코카콜라, 아디다스 코리아, 닥터 마틴 코리아에서 리더로서 계속 일을 해오셨더라고요. 울고 있는 거예요, 정말. 와서 모임 회식을 하러 왔는데 피를 토하는 거예요. 도저히 얘네들이랑 일 못하겠다. 누구? 90년대생.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엔 90년생이 온다. 작가를 모셨죠. 작가님이 오셨었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은 70년대생이 운다. 운다. 네. 라는 제목의 책을 쓰신 네. 대표님께서 나오셨어요. 네, 박중근 대표님. 네. 이분은 70년대생을 좀 대표해서 어떻게 하면 90년대생과 즐거운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네. 생산적인 업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러 오셨습니다. 기업 경영 컨설턴트 이시고요. 그리고 교육지식벤처 캠프코리아의 대표로 계신 박중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안녕하세요. 근데 막 나이키 코리아, 한국 코카콜라, 아디다스 코리아, 닥터 마틴 코리아에서 리더로서 계속 일을 해오셨더라고요. 네네. 어쩌다 보니 그 외국계 쪽으로 쭉, 물론 이제 다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모여 있다 보니까 물론 한국적 색깔도 많지만 공교롭게도 이렇게 연결이 쭉 그렇게 됐습니다. 진짜 미국 네네. 하면 정말 대표적인 회사들, 워렌 네네. 버핏이 투자했던 그런 회사들 거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맡아서 하셨었나 봐요. 네, 너무 즐겁게 했고요. 스포츠 회사가 또 21년 정도 되거든요. 네. 스포츠를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그렇게 열심히 스포츠를 배웠던 것 같아요. 배우고 또 훌륭한 선수들도 많이 만나고 네. 이름만 대면 알 것 같은 선수도 앞에 앉혀놓고 교육도 시키고. 와, 진짜. 네. 네. 잘 안 믿어요. 나 안 믿는데 그렇게 좀 액티브하게 했었고, 마지막 회사, 제가 창업하기 전 회사도 굉장히 젊은 브랜드잖아요. 닥터 마틴. 너무 매력적인 브랜드. 맞아요. 그래서 평생을 좀 젊게 살아오지 않았나. 뭐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젊게 살아온 것 같아요. 상품 기획도 많이 하셨다고 네네. 그러시더라고요. 상품 기획이 한 전체 경력으로 보면은 한 60% 이상 이 상품 기획, 실제 실무로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나이키의 뭐 그런 조단, 에어맥스 이런 제품들 기획하고 너무 즐거웠죠. 남들은 너무 갖고 싶은 신발을 그냥 소중하지 않게 다뤘던 그런 시절, 뭐 에피소드. 이렇게 막 그럼 길거리 다니다 보면 이거 내가 개발한 건데 막 이런 것들 막 눈에 막 띄었겠어요. 네, 맞습니다. 코리아 라인 같은 것들. 네, 스페셜 메이크업이라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저희만 해서 저희 소비자들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뭐 색깔이든 디자인이든 그런 거 할 때 쾌감이 있죠. 그런 신발들이 이제 거리에서 보이면 또 너무 좋고. 와, 너무 멋진 분이 오늘 오신 아직도 것 같아요. 제가 제작한 그 아웃도어 다운 자켓을 입고 있는 분들을 지금 보게 돼요. 막 내 새끼 보는 것처럼. 그렇죠. 너무 감사하고 그 소비자분들한테도. 네. 그럼 이제는 이제 그런 역할들에서 물러나서 이제 회사를 차리셨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제 평생 이제 그런 상품 기획이다 마케팅 많이 하긴 했는데 저의 가장 이 속에 불타는 어떤 이 욕망 이런 건 사실 교육 변화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간섭을 많이 했어요. 너 똑바로 살아라, 잘 살아라. 선생님의 그림자를 왜 밟니? 선생님 그림자. 네, 실제로 이렇게 물을 뜨려고 주번들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선생님의 그림자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옆으로 물러나. 혹시 처학동에서 받으신 건 아니시고? 저는 그게 옳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지랖 넓게 누군가 자꾸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고 항상 모든 단계별로 꼭 뭘 스터디 그룹 만들어서 후배나 동료들, 선배들 돕는 게 너무 즐거웠고요. 아디다스에서도 사내 강사를 하면서 후배들 가르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제 이런 쪽으로 저희 강점을 살려서 창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오랜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처음에는 주니어로 시작을 하셨겠지만 이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어느덧 정말 관리자의 위치에 서고 시니어의 위치에 서고 그래서 이제 위에서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도 다 그런 분이 되셨죠? 많이 생기죠. 아무래도 레벨별로 또 네. 새로운 지인들이 생기고.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일하면서 힘든 점도 컨설팅을 하시기 때문에 많이 말씀하실 텐데 맞아요. 어떤 얘기를 요즘 듣고 계신지. 제가 이 책의 제목을 이렇게 픽한 이유가요. 네. 네. 이 70년대생 리더들, 제가 이제 특히 이제 대학원생들 보면은 이제 사장도 있고, 제 후배들, 동생 같은 동기들이 사장도 있고, 뭐 데스크에 어떤 뭐 미디어 쪽 데스크에 있는 국장급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정말. 와서 모임 회식을 하러 왔는데 피를 토하는 거예요. 도저히 얘네들이랑 일 못하겠다. 누구 90년대생.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뭐 눈물 흘렸다는 건 물론 아니지만 네네. 이 속에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얘네들은 왜 이럴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까. 이제 수건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수건 대신 책을 쓰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 책을 우리가 어떻게 읽었는지를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드리머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70년대생이 운다. 운다. 네. 오늘은 처음에 운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자세히 보니까 운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네네네. 거기서 한번 놀라는 것 같아요. 온다가 아니라 운다야. 운다였어. 네. 잘못 샀다. 이런 친구. 네. 어떻게 읽었는지 좀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70년대생이 온다는 직장 내 세대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 수많은 기업 코칭을 해온 저자가 오랜 경험을 토대로 정리해낸 슬기로운 직장생활 가이드이다. 흥미로운 부분은 직장 내 70년대생을 콕 집어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점이다. 위에서는 치이고 아래에서는 받치는 샌드위치가 된 70년대생들의 현주소를 조망하며 70년대생들이 순탄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과 행동 양식이 필요한지를 제시한다. 이 책의 강점은 저자의 수많은 코칭 경험에서 나온 생생한 사례들이다. 적재적소에 그에 어울리는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흥미와 공감을 유발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한다는 점이 좋았다.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 오해영 이사라는 인물의 사례다. 신입사원들의 이해 안 가는 행동으로 폭발 직전까지 갔던 오해영 이사는 세대 갈등을 주제로 저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저자가 권한 90년생에 대한 칼럼을 읽게 된다. 칼럼을 읽고 난 후 많은 생각을 한 오해영 이사는 이렇게 말한다. 곰곰 돌아보니 20년 전에는 제가 선배들에게 지금의 90년대생과 같았네요. 지금의 90년대생들을 70년생들이 볼 때 너무 자유분방하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세대로 인식하고 있듯이 지금의 70년생들도 50년생들이 보기에는 날라리 양아치에 가까운 신입이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 또한 그러한 신입들 중 하나였다는 것을 오해영 이사는 자각한 것이다. 그 뒤로 오해영 이사는 신입사원과 서로 터놓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긍정적인 관계의 진척이 있었다고 한다. 이 책에는 세대 갈등을 겪는 70년대생을 위한 유익한 조언들이 가득 담겨 있다. 90년생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설명하고 그들과 마찰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필요한지 정리하며 최종적으로 요즘 시대가 바라는 올바른 리더상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면서 결국 70년대생 스스로의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직전에 이야기한 오해영 이사의 사례가 떠오를 것 같다.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자기인식과 그것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책을 덮으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직장에서 퇴사하기 전에 이 책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퇴사 선물로 우리 차장 부장 이사 대표님 책상 위에 이 책을 놓고 나왔더라면 얼마나 속이 시원했을까? 아쉽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중 혹시 퇴사를 계획하신 분이 계시다면 평소 나를 갈구던 직장 상사에게 꼭 이 책을 선물하시고 퇴사하시면 좋겠다. 물론 뒷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좀 길게 써봤습니다. 네. 정말 재밌게 읽었나 보네. 네.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도 네.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자기가 좀 길다. 오늘 좀 길었죠. 네.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근데 너무 훌륭하게 네. 잘 썼고요. 새록새록 기억이 떠오르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왜 그 굿 투 그레이트
위대한 좋은 네네네. 기업보다 위대한 기업이 되라 뭐 이런 책도 있잖아요. 그래서 음. 어떻게 하면 좋은 리더가 될까에 대해서 자리가 올라갈수록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막 좋은 뭐 마케팅 서적 혹은 리더십 경영 이런 것들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이 책이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정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회사 생활에서 엄청 이상적인 리더가 되기 위한 어떤 지침보다 아래에 있는 그런 직장에서 구조적으로 아래에 있는 친구들이랑 어떻게 얘기를 잘 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많이 답을 주셨어요. 해답을. 근데 그게 이제 이런 게 문제다 해서 끝나지 않고 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매뉴얼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진짜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이 담겨 있다. 같이 일을 한다는 것은 의사소통이고 또 서로 일을 내가 얘기한 거 이해했어? 그러면 네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의사소통에 대해서 잘 돌아가게 만드는 게 진짜 일을 잘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서 뭔가 이상적인 어떤 경영서보다는 이 책을 읽는 게 저는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빠주님 맞아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이게 제 지금 생활이잖아요. 제가 70년대생이고 저희 직원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직원이 91년생, 제일 적은 직원이 99년생. 다 90년생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와우. 직원들이. 진짜. 와우, 젊은 피, 젊은 피. 네. 그래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었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었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들 보면서 내가 저 나이 때 그랬는지를 계속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때는 요즘 애들은 다르구나 막 이런 얘기 굉장히 들으면서 직장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선배님들도 또 신입사원일 때는 똑같은 또 평가를 받았을 것 같고요.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하무라비 법정까지 가는 거예요. 4천년, 5천년대. 네. 거기도 그런 문구가 써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 철이 없어갖고 큰일 났다고. 세상이 망할 것 같다고. 예, 이미 4천년 전, 5천년 전. 그러니까 결국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이슈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나도 그랬는데 자꾸 까먹는 것들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물론 이제 똑같은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이긴 하겠지만 최소한 이런 좀 책들과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의견들을 주시는 바람에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할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 책을 읽고도 이렇게 하실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메시지를 주다 보면은 한 번, 두 번 정도는 그렇게 좀 접하게 되고 과거보다는 조금씩은 달라지지 않을까, 좀 들어보려고 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책이어서 너무 좋았고, 일단은 책 내용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일단 가볍게 이걸 무슨 뭐 카네기 뭐 이런 책들 인간관계처럼 뭐 교과서처럼 딱딱한 책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에세이처럼 쭉 읽으면 되는 책이어서 그렇게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어서 좀 저는 굉장히 좋게 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90년생이 그 일을 왜 제가 해야 되죠? 이런 회식은 한 달 전에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할지를 딱 지침을 바로 정말 이렇게 컨트롤 F, 뭐 컨트롤 T 막 이렇게 바로 주실 수 있게 만든 책이어서 아이디어도 되게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작가님 뵈면 이 질문부터 좀 드려보고 싶었는데요. 왜 80년생도 아니고 60년생도 아니고 70년생을 콕 집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70년생이 지금 조직으로 보면요. 다 이제 리더에 들어와 있고 대기업도 부사장이 이제 70년생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들 리더의 자리를 이제 60년생, 저는 이제 60년대생이긴 한데 다 퇴역에 지금 너무 안타깝지만 거의 다 퇴역해야 되는 그 시점이고요. 70년대생이 새롭게 전면적으로 리더에 올라오는 그 시점이 된 거고 거기에 새롭게 들어오는 친구들이 우리 90년대생들이고 이 양축의 이 갈등, 이 남극과 북극 이 양쪽의 갈등이 점점 첨예화되고 있다. 라는 거죠. 근데 왜 70년대생을 좀 더 주목하냐면요.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게 많아요. 70년대생은. 왜냐하면 딱 회사 생활 열심히 하려고 막 왔는데 IMF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리더십에 대해서 뭔가를 배우기보다는 생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흔히 조금 속된 말로 까라면 까는 까. 네. 네 의견은 필요 없어. 찢은 청바지에 다시 꿰매고 머리 검은색으로 다시 물들이고 네. 와. 오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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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예 자기 자신을 그냥 없애고 조직에 순응하는 쪽으로 생존 모드로 가다가 어느 시점에 리더의 자리에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 제대로 물론 큰 대기업들은 그런 시스템들도 있지만 사실 기업이 수십만 개잖아요. 네. 거기에 많은 리더들은 제대로 된 리더십을 어떻게 보면 아쉽게도 경험하지 못한 채 성장해 왔다. 이제 그러한 리더들과 교과서적인 리더십을 원하는 우리의 SNS 세대 이 네. 친구들이 격돌을 하는 거죠. 교과서 SNS 교과서에는 리더십은 이뤄야 된다고 보이는데 당신의 리더십은 참 아쉽네요. 이제 첨예화 되는 상황인 거죠. 정말 상사 욕하느라 하루가 다 가잖아요. 아, 그러셨군요. 정말 지칠 정도로. 그러니까 뭐 네. 학교에서는 선생님 막 네네. 불만 얘기하고 네. 또 회사 다니면은 또 상사 불만 얘기하게 되고 음. 그런 게 쌓이고 그런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학교나 뭐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90년대생을 이해하기 어려울까요? 그들은 왜 이렇게 다르다고 느끼게 될까요, 우리가? 저는 이제 오해와 편견이 트렌드처럼 깔려 있다. 자, 90년대생 여러분 모르죠? 자, 이 책 읽으세요. 여기에 어떤 뭐 단축어라든지 얘네들의 특성이라든지 그거 이해하세요. 자꾸만 이제 미디어들이 얘네들은 완전히 별종이니까 이해 못하고 하다간 큰일 납니다. 자꾸만 트렌드로 좀 부추기는 경향도 있다. 근데 어느 세대건 기본적인 값들은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네. 그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90년대생은 예를 들면은 표현의 시대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표현이 여기까지 올라오고 참았던 네. 욕구는 동일했지만 참았냐 내뱉었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쁜 친구가 아니라 그렇게 트렌드로 밀어주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밀어주고 해서 표현을 해라. 권리를 찾으라라는 것을 지금 트렌드처럼 계속 해주니 이제 조금 더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원래 우리 너무 인간. 참았었어요. 네, 맞아요. 그럼요. 근데 저는 약간 중간이었던 것 같아요. 90년대생도 아니고 저는 80년대생이니까 네. 양쪽 다 좀 이해가 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살짝 걸쳐 있죠. 그러니까요. 저는 그 말이 되게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쳐내고 위에 올라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저 사람 자리에 내가 올라가야 돼. 승진에 그런 눈이 멀게 되면 조직 생활이 좀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정말 정글처럼. 맞습니다. 근데 윗사람도 올려주면서 내가 올라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네, 충분히 가능하죠. 사실은 이제 이 책의 내용들이 제 머릿속이나 공상에서 나온 이야기라기보다는요, 거의 다 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제가 관찰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거든요. 네. 보통 아침에, 저 인간은 교통사고도 안 나나? 어쩜 그리 꼬박꼬박 출근하고, 교통사고 사망률은 이렇게 높은데, 우리 부장은 어쩜 그렇게 피해가는지 하면서 막, 저 인간이 좀 없으면 내가 진짜 저 자리로 갈 수 있는 게 너무 쉬워질 텐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무섭네요. 네. 네. 이제 그게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 조직이라는 거, 사회적 관계라는 건 연결됨으로써 강력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눈에 정말 누가 잡아갔으면 저승사를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그 상사가 나에게 엄청난 큰 힘을 줄 수 있는 존재거든요. 사실은 운명을 쥐고 있는 존재예요. 그 존재와 함께 연결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위로 올려내는 작업인 거죠. 내가 올려내는 작업에 큰 힘을 발휘한 사람은요, 그 자리가 내 것이 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밀어내기 위한 노력은 너무나 비열한 방법들을 써야 되고 저주를 걸어야 되고 인형에 침을 꽂아야 되잖아요. 그런 식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대할 때 표정 관리가 안 돼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눈도 못 보고. 뭔가가 달라요. 뭔가가. 미묘한 그 관계. 그래서 네. 이렇게 정말 이제 우리가 그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고 90년대생은 그런 핸드폰을 들고 태어나고 이렇게 네. 다루면서 네네네. 커온 사람들이라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기별로 뭔가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세대들도 또 달라진 특징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런 90년대생과 함께 살아갈 리더십 원칙을 세우셨더라고요. 네. 5개의 원칙. 맞습니다. 네, 이 책의 주된 뼈대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네. 그 원칙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그 모르는 내용은 없어요. 한 가지는 빼고 네. 복수하지 말아라라는 건 약간 좀 생뚱맞은 부분인데 나머지는 사실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뭐 커뮤니케이션 당연히 잘해야지. 네. 뭐 잘 들어야지. 피드백 잘 해야지. 너무너무 식상한 주제일 수 있고 누구나 다 언급한 주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속에서의 디테일이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듣는다는 게 뭐냐. 사실 이렇게 네. 저랑 같이 네. 듣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듣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네. 벌써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분이 말을 하면 나는 어떻게 치고 나가지? 음, 그 생각 때문에 머리가 맞아요. 복잡하고 네. 상대방 얘기는 안 들어와요. 맞아요. 이미 대응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경청하면 티가 나요. 티 났어요 내 말 지금? 아니요. 많이 나. 안 듣고 있는 게 네. 내 욕구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게 보이는 거죠. 아, 네. 이야기해 괜찮아. 네. 듣고 있어 하면서 계속 책을 보고 있는 듣고 있어. 그래. 한 번씩 이제 이런 식의 경청들이 저희한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리더들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을 말자. 네. 저렇게 들을 거면 이제 이렇게 좀 간격들. 그래서 그 제가 세운 원칙들의 디테일들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복수하지 마라라는 거 상당히 뭐지? 근데 저희 리더들은요, 말 안 듣는 우리 친구들, 네. 그게 90년생들이라는 걸 빼고요. 네. 그런 친구 어떻게 내가 얘를 갈궈주지? 어떤 방법을 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합법적으로 얘를 괴롭히지? 스럽게 합법적으로. 그것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거예요. 스물스물. 음. 그래서 복수하지 말라라는 게 이제 그 마음들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 네. 복수하고 싶은 마음.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사실은 많은 책에서 잘 다루진 않는데 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좀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위로와 공감이라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 위로와 공감인 줄 알았는데 맞냐? 근데 위로와 공감은 진정한 위로와 공감은요. 네. 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방법에 대한 제안 이런 것들이 오히려 위로가 공감이지. 그래 슬프지 같이 울자. 그래 그렇게 살아 계속 울면서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약간은 뭐 네. 철학일 수 있는데 저희가 더 강해짐으로써 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 제대로 된 리더가 됨으로써 더 강해지고 눈물이 마를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원칙입니다. 울지마 네. 70년대생님들. 울지 말고 리더십.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리더십 원칙이 컨트롤 F예요. 네. 그러니까 컨트롤 F, 그러니까 우리가 파인드 할 때 이렇게 찾잖아요. 네. 단축키인데 이게 CTRLF 네, 맞습니다. 해서 네. 약자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까 90년생들이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 할 때 딱 바로바로 떠올리는 거잖아요. C가 뭔가요? 커뮤니케이션.